왜 중고차 수출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을까? 그리고 정말 중고차 수출은 일주일만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신 두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차량 보는 방법보다도 더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돈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는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는지, 뭐 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제가 문득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출하는 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은 그걸 모르는 분들은 이 수출 산업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국내 내수 딜러도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대부분 내수 딜러들은 상사에 속해 있습니다. 차량을 매입하면 금융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차량을 담보로 자금으로 빌려서 운영하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차량 자체가 담보이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 있고 뭐 담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출은 조금 다릅니다. 수출은 부가세 환급이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요.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차량이 수출이 말소가 되면 사실상 담보 가치가 그냥 제로가 돼 버립니다. 차량이 말소가 되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다가 돈을 빌려주기가 좀 힘든 거겠죠. 그래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수출업자는 차량을 많이 사고 싶어도 금융을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국내 딜러들은 금융을 활용하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금리가 워낙 높아서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내수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수출업자 역시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수출업계는 개인 사업자가 유독 많은 이유도 앞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내 돈 가지고 그리고 내가 부가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유독 많습니다. 뭐 내 돈으로 사서 내 돈으로 선적하고 내 돈으로 버티는 뭐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출 말소 차량도 일정 조건하에 사업자 명의로 관리가 되고 필요하면 다시 상품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뭐 이런 거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시 말소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금융 상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 업체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 문제. 제가 뭐 늘 이야기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잘 아시겠지만은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외국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다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바이어가 자기의 나라에서 자본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현지 네트워크도 있고요. 자기 나라의 판매망도 있고 한국의 사업자도 만들고 차량도 사고 수출도 합니다. 저기 보면은 알제리 차량들이 많이 보이죠. 뭐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도 있지, 헤이들러 아이디도 있지. 뭐 저희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자본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알제리에서도 사업자를 내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도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이 좀 보완이 된다면 금융도 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청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금융상품과 자기의 아이디어와 해외 발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뭔가 뒷받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새싹들이 자라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한번 이게 왜 그럴까 늘 저는 좀 고민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며칠 전에 그 찾아오신 분들, 대표님 뭐 수출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움과 돈을 버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어떤 곳에서는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뭐 300만에서 400만 원을 주면은 수출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 업체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어를 다 마스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의사가 될 수가 있나요? 왜 중고차 수출은 일주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수출은 차량 보는 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매입도 알아야 되고, 뭐 말소 과정, 서류 과정도 알아야 되고, 뭐 선적비가 얼마인지, 뭐 로로로 갈지, 뭐 컨테이너로 갈지,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통관에 대해서도 이게 달러로 받아야 될지, 뭐 유로로 받아야 될지, 뭐 환율 문제도 있지만 또 달러를 못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클레임 처리도 머리가 아픕니다. 예. 컨테이너로 보냈는데 뭐 차가 어디가 데미지가 있고, 엔진이 어떻고, 뭐 미션이 어떻고, 클레임 처리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문화의 차이까지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지금 역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뭐 7년 가까이 했지만 사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매일 나옵니다. 뭐 컨테이너 문제, 환율 문제, 뭐 국가별 규정 문제, 예상치 못한 사고들. 사업은 늘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배우러 오시는 분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은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배움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견딘 사람이 결국 결과도 가져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왜 중고차 수출을, 왜 개인 사업자가 많을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장에 한계가 있을까? 담보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일주일 만에 배울 수가 없을까? 수출은 기술이 아니라 경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중고차 수출 정말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